안녕하세요. 우리 환경공학과 2학년 학생들 1주차 2교시 수업 물의 특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프린트를 했나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가면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업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제가 LMS 시스템에 올려놓은 PPT, PDF 파일을 인쇄를 해서 들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좋아요. 인쇄가 하기 힘들면 어, 굳이 이것 때문에 인근 PC방 가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강의를 끊어가면서 봐요. 뭐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조금 필기가 많아지는구나. 네. 여기 가면 필기가 좀 많아지는구나. 자,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업이자 뭐 나름대로 제가 좀 기획한 거라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어, 자, 물의 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제, 살아있는 생물의 중심 성분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지금 이 지구에 이런 어떤 다양한 생물권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행성들을 탐사를 나갈 때 물이 있었나 없었나, 물의 흔적이 발견되는가 아닌가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물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그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뭐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성 표면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영화, 뭐 여러분 어떤 외계인 영화 기억 좋아해요? 외계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지. 다리 여러 개 달린 그런 혹성 탈출입니까? 뭡니까? 네, 다리 여러 개 달린 그런 외계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있는 것처럼 생겼을 거라는 그 어떤 가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의 필수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중심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무게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물. 아, 이거 듣고 나면은 억울해진다며. 그죠? 75%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어떤 세포에 따라서는 물이 전체 무게의 하나 세포의 무게의 95% 정도 차지할 수도 있어요. 75%에서 95%를 차지하면 우리 몸무게의 한 70%, 뭐 인간의 경우는 70에서 75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무게의 75%, 70% 정도는 물이라는 얘기야. 아, 억울하다. 어. 아니, 왜 내 몸에 25%가 그런 무기질하고 단백질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다가. 25%에 해당하는 걸 열심히 빼줘야 된다는 거잖아. 나머지 75%는 안 빠진다는 거야. 물이라, 그 75%에 대한 물을 빼려고 하면 죽어요. 그죠? 탈수. 네. 그래서 세포 무게의 75에서 95%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을 안 먹으면 그럼 살이 빠질까? 노노, 안 되죠.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고 그러죠. 아유, 힘들게 살을 뭐하러 빼려고 그래. 저는 그냥 저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렵니다. 네. 자, 지구 표면에 약 몇 퍼센트를 덮고 있을까요? 무엇이 덮고 있을까요?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5%를 덮고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지구에는 물이 넘쳐나요. 물이 넘쳐나는데 이게 왜 물 부족 국가 어쩌고저쩌고 뭐 인구의 뭐 지구 인구의 뭐 그것도 저개발 국가의 뭐 대부분이 물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난리라는 걸까? 왜 지구 표면의 이 75%를 덮고 있는 건 해양이죠. 그죠? 어떤 물이야? 짠물이야, 짠물. 짠물인 거지.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짠물이라 하면 안 되죠. 그죠? 염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 위에서 사람이 바닷물 마시면서 살 수는 없어요. 몸의 항상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환경에 서식하는 생물, 그렇지만 해양에 또 아무도 안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생물종이 해양에서 적응할 수 있고 어떠한 생물종이 담수에서 적응할 수 있는가는 거대한 지구를 덮고 있는 생태계를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수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 뭐가 될까요? 우리 배운 사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배운 사람이 되는 거야. 염도가 됩니다. 염도. 소금기라는 뜻이죠. 염도. 그래서 물의 염도가 물의 염도가 수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환경에 있는 물을 우리는 수환경을 이 염도를 기준으로 염수와 담수로 나누어요. 염수와 담수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염수와 염수 생태계, 담수 생태계에서 물의 깊이나 흐름이나 기질이나 우점식물 등등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느냐면 이 각각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수생물 군계가 결정이 됩니다. 다양한 수생물 군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정말 생명의 필수적인 거고요. 해양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만들어져 나왔다는 그런 그 과학적인 고증이 그 증명이 있을 정도로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해양이 됩니다. 염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생명이 못 사는 생태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수생물 군계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염도라는 것, 염수와 담수로 나뉜다는 것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의 순환이에요. Hydrologic Cycle이라고 부릅니다. Water Cycl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물의 순환, 그리고 우리 이제 배웠다 여러분은. 계속 배웠다 하지만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 좀 전공을 배울 때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물의 순환은 유식한 말로 이제 배운 사람의 말로 수문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수문학적 순환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시작해서 액체나 고체 상태의 강수 현상을 지나, 강수가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는 거지. 액체일 때는 강우라고 하고요. 고체 상태의 경우엔 뭐라고 그래요? 강설이라고 하죠. 눈 내리는 거. 그래서 액체나 고체 형태의 강수, 어쨌든 물이 내리는 거니까 강수 현상, 즉 물이 강하하는 거죠. 강수 현상을 지나 지표수와 지하수 상태로 수권에 돌아간 뒤 다시 증발산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USGS라는 곳은 미 지질조사국의 국이에요. 이 그림도 내가 진짜 그림 잘 그리면 하나 그리고 싶다. 이쁜 그림 찾기가 힘들어. 네. 이 물의 순환은 여기 지금 USGS가 아주 의미있게 이렇게 햇님 그려놨어요. 햇님. 해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즉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촉발되지 않는 순환입니다. 그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과정이 지구 표면을 75%나 덮고 있는 대양으로부터 거대한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느 부분, 지구의 어느 부분에 있는 대양에서 가장 많은 수증기가 올라올까요? 네, 적도 부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는 대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게 됩니다. 왜?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이렇게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거대한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구름을 형성하면 이 구름은 이제 대륙권의 그 운동에 따라서 대기권의 운동에 따라서 이 지금 거대한 양의 열을 가지고 수증기가 되었잖아요. 물이 열을 받아야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열을 확 안고
구름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중위도, 고위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름이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면서 구름은 바다에도 비를 뿌리고 육지에도 비를 뿌립니다. 이 육지에다가 비를 뿌릴 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담수를 형성하게 되는, 왜냐하면 증발할 때 소금기는 빼고 물만 증발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금기 없는 물이 이렇게 강수 현상으로 혹은 강설 형상, 그 강우 혹은 강설로 내리게 되죠. 이렇게 내려서 지표면을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데 땅 속에 스며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흐르는 물에서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기도 하고 댐으로 가둬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이 조금이라도 물을 더 근처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에 의해서 여기서 사실 인간은 물을 갖다가 쓰고 처리해서 다시 방류하는 요만큼의 의무를,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봐요. 진짜 거대한 전지구적 물의 여행이에요. 전지구적 물의 여행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쓰고 그리고 그걸 다시 자연에 돌려주게 되죠. 근데 쓰고 나면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에 다시 돌려줘야 될까?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자연에 다시 돌려줘야 되느냐면, 자연수에 돌려줘도, 그러니까 하천에 원래 있던 하천에 물을 다시 보내도 원래 있던 하천의 수질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처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합니까? 환경공학 하는 사람이 합니다.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취하는 기술, 정수 처리 기술, 쓰고 나서 더러워진 물을 자연수에 방류해도 무리가 없을 수준으로 처리해서 보내는 기술. 네, 다 환경공학자들이 하는 기술이에요. 어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엔지니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회의 필수 인력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쓰고 처리해서 이제 버리는 이 물의 순환에서, 자,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큰 부분, 큰 그림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봐요. 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요. 어디로 흘러가요? 나중에 대양으로도 흘러가거든요. 대양으로 또 흘러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가 내리면 물은 강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대양으로 훅 흘러가 버려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위치 에너지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면 짠물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쓰려면 또 막 끓이고 증류시키고 뭐 걸르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일단 담수의 경우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댐도 짓고 보도 세우고 막 온갖 짓을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도 사실 이번처럼 비가 확 와봐요. 가둘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내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에 전라남 그죠? 섬진강유역처럼 그렇게 홍수가 안 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또 뭐 4대강 보가 뭐 역할을 했네 마네 뭐 JTBC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양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때 순식간에 지표수는 사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는 사실 굉장히 이동 속도가 느리거든요. 왜 이동 속도가 느릴까? 지하수가 이동 속도가 느린 이유는 토양 알갱이 사이를 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토양 알갱이 사이를 물 분자 하나하나에 주어지는 그 중력으로 물 분자는 끊임없이 자기 갈 곳을 찾아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알갱이로 가득 차 있는 흙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는 굉장히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많이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지. 우물을 팔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에 지금 있는 물들은 이렇게 침투되는 물,
침투되는 물, 즉 이렇게 흙 사이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물, 그걸 우리는 침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흙 알갱이, 표면의 흙 알갱이가 물로 가득 차버렸을 때 사실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넘쳐 흐르게 되잖아요. 토양 위를. 그것을 유출이라고 불러요. 자, 침투가 되었을 때 이 침투는 이렇게 땅 밑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흙 알갱이 사이가 물로 가득 차 있는 포화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포화대의 가장 윗부분을 우리는 지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밑에 포화대가 있고 지하수면이 있고 위에는 토양 알갱이 사이사이가 아직은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불포화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지하수가 가득 차버리면 사실 이 지하수는 어때요? 흙알갱이 사이사이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그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의 물 분자 하나하나에 주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위에 있는 흙들의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이 화살표가 물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 위에서 흙이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흙을 파내고 우리가 지하수를 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일부 압이 팍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흙의 압을 우리가 걷어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물만 쪽 딸려 올라와요. 이렇게. 물만 쪽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펌프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 지하수를 뽑는데 왜 흙이 딸려오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잠시만요. 왜 흙이 딸려오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그냥 갑시다. 네. 흙이 왜 딸려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압을 받고 있던 흙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만 위로 쭉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왜냐면 흙알갱이가 올라오기에는 흙알갱이는 무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강수, 배출, 증발산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증발산은 뭐예요? 증발산. 증발산은 여기 이렇게 그 토양 표면에서 바로 비가 사실 이렇게 증발되는 것이 증발이고 식물 표면에 이렇게 쭉쭉쭉 빨려 올라가지고 식물의 잎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지는 호흡에 의해서 쏘아 올려지는 그 수분이 증산이죠. 그래서 증발산은 증발 더하기 증산이 됩니다. 증발 더하기 증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강수 그리고 이렇게 지표를 형성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지하수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지하수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지표의 그 어떤 구배가 어쩌다가 지하수면보다 이렇게 내려갈 때 사실은 그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은 침투량 더하기 증발산 더하기 유출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이따가 갈게요. 잠시 쉴게요.